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자격증은 바로 조경기사인데요. 조경기사,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자격증인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조경기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어떤 자격증인지 신 의원님께서 먼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공원 녹지 등 목적으로 하는 대상지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을 기초로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도를 작성하여 시공 및 감리 업무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을 도출하여 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좀 여러 분야가. 가지 이제 종합적인 학문이죠, 조경이라 하면은. 네. 좀 그래서 난이도가 다방면, 뭐 예를 들어서 조경뿐만 수목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관이라던가 이런 토목, 건축 다방면에 종합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좀 포괄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군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좀 응시 자격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사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과를 반드시 졸업을 해야만, 졸업 또는 졸업을 예정이 돼 있는 학생이어야만 응시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전문대 같은 경우 이제 일반 4년제가 아닌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1년, 그리고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기능사 수준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의 해당 직무 내용들을 소화를 해야만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실무 경력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4년 이상의 실무를 바탕으로 경력을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지죠. 아무래도 좀 수준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맞습니다. 학과를 반드시 졸업하시거나 예, 맞습니다. 아니면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응시 자격이 예,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업무 영역 좀 궁금하네요. 자기 특성에 맞는 조경 설계를 잘한다 이런 기술자는 주로 종합 및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라든가 네. 조경기술사무소 또 건축 설계사무소 취업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뭐 조경 시공기술자는 조경 식재 시설물 그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종합건설업에 이제 조경공사업 면허 있는 업체 취업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조경관리기술자는 이 수목 생산업체라든가 이런 나무병원, 골프장 관리, 지피로 생산업체 다양하게 이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생태보건업 및 이 산림 분야에 취업이 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것도 있지만 특히 또 취업난에 하다 보니까는 이제 공무원, 공기업 등의 예를 들어서 정부 중앙부처의 산림청이라든가 국책연구소, 각 뭐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녹지과나 뭐 산림과, 그래서 정부 투자기관 예를 들어서 뭐 LH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산하단체 공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일단 조경이 있는 분야라면 어디든지 내가 좀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회 폭이 넓네요. 어느 회사든 네. 이 조경이 그동안 과거에서는 상당히 발전해갖고 다 조경 팀이 별도로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시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경 기사를 취득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곳은 마곡지구에 위치한 마곡중앙공원 건설 현장입니다. 조경기사는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된 자격증으로 미래 비전이 밝은 직군 중 하나입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직업에 대한 매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까지의 모습을 예상을 하고 만들어가고 계획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흐른
뒤에서 뭐 제가 살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되는 모습들과 함께 뭐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조경기사는 조경 분야에서 숙련된 기능 경험과 이론을 지니고 있어서 현장 관리 및 조경공사 시공에 관한 공사비, 공사공정 계획 수립 등 좀 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조경기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즐겨야지 뭐.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자 함이 가장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게 뭐 열정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조경 분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서 일에 대한 보람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문 직업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조경기사는 관리 등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해야 돼요. 그 뭐 나중에 직장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서 뭐 준비도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고 업무가 너무 바쁘니까 쉽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집중해서 그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멋진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조경기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자격증을 잡아라입니다. 자, 오늘 조경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조경기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 시험은 조경사,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조경시공구조학, 조경관리론으로 객관식 4지태기령으로 각 과목당 20문항 각 30분 동안 치러지고요. 실기 시험은 조경설계 및 시공실무로 작업형 5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먼저 시험 시기 궁금한데요. 1년에 몇 번 정도 시험이 치러지나요, 위원님? 1년 4번 중에 네. 3번 시행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3번. 종목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고 수험자가 많은 종목들이 1년에 3번을 보고요. 네. 주로 시행이 되는 회차는 1회차, 2회차, 마지막 4회차. 그리고 내년에 시험 일정 올해와 비슷하게 3월달, 5월달, 9월달 이렇게 3가지 해당 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난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기사는 100문제를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공단에서 시행되는 종목들 한 7종목이 120문항이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그렇구나. 120문항이 나간다는 게 조금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난이도 자체는 필기는 10%대, 네. 실기는 30% 내외. 합격률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네요. 10%밖에 합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시험 수준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도 또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부심을 다행히. 느끼시는 거죠. 예. 자격을 가지시면. 진짜 자부심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준 자체는 좀 어려운 수준에 있는 종목이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과목의 그런 종류와 또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조경사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인가요? 조경 역사 과목이고요. 예. 그 건축에도 건축사 과목이라고 해서 건축 역사 과목이 있고 그 조경사 과목 자체에 대한 부분은 성격 자체가 서양, 동양으로 나눠져 있고 네. 서양 같은 경우도 시기별로 예전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동양도 일본, 중국, 한국 요 세 나라에 대한 조경사 타입이 말씀하신 고대부터 현대까지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시대별 그 조경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대상 정해져 있는 그 지정된 장소라든지 문화재에 관련된 조경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에 시험 개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조경의 역사를 알아본다는 건 실제로 좀 쉽나요? 문제가 어때요?
보통 조경 서양에 관련된 쪽은 저희들이 더 이상 이제 내용들이 다룰 수 있는 범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대에 나오는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그러면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 정도. 하지만 이제 동양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조경사 같은 경우는 네. 지속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개별적인 형태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지엽적인 형태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경사 20문제를 기준으로 볼 때 서양 조경사가 한 8문제, 7문제, 그리고 한국 조경사가 또 8, 7문제, 그리고 그 중국이랑 일본이 2문제 정도씩 이런 형태대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아마 준비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굵직하게 일단 서양 조경사와 우리나라 조경사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려시대 궁궐의 정원 담당 관청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2번 내원서가 정답입니다. 네, 이거는 뭐 조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국사에도 나올 법한 문제네요. 국사에서도 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별도로 정원 자체가 임금이 정원 내에서 궁 내에서도 이제 정원을 만끽하고 네. 풍류를 즐기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궁 내에 별도의 직책을 둬서 부서를 둬서 정원을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했던 제도고 네. 지금 입장에서 따지게 되면은 각 지자체의 이제 조경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큰 틀에서. 고려 시대에는 내원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역사도 하나 알아가네요. 일단 고려 시대에도 정원사 또 조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내원서라는 사실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조경 계획 과목인데 어떤 과목이고 또 어떻게 시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조경 과목 계획 관련된 내용은 모든 조경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종합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조경 대상지가 정해져 있을 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분석에 따른 내용들을 종합하고 종합한 내용들을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뤄지고 있고요. 네.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계획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크게 수험생들이 곤란을 느끼지는 않고 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제 법규에 관련된 내용. 예, 조경에서 주로 메인이 되는 게 도시공원에 관련된 법하고 자연공원에 관련된 법, 그 다음에 그 국토에 관련된 법들 한 3가지 틀에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의 비중이 조금 높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학습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 부분만 숙제가 된다 그러면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조경 계획에서 특히나 법규에 관련된 내용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한다고 하니까 이 분야 특히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조금이나마 좀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경 설계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 또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계획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도면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들이세요. 그래서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그게 그 제도에 관련된 내용과 맞물리는 어떤 디자인이나 색채에 관련된 부분들도 숙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녹여서 할 수 있는 완성된 결과물인 도면을 도출해내는 내용이고요. 네. 주로 조경에서 다뤄지고 있는 게 이제 설계 쪽에서는 경관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 세부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다뤄지고 있는 설계 내용의 어떤 세분화된 전문 내용은 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 조경 설계 기준이라고 책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규정이 예.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설계 문제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세부 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시게 되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도면 작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니까 그런 과목인 걸 염두에 두시고 또 조경 설계 기준 내용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좀 눈여겨봐야 될 과목일 것 같아요. 조경 식재거든요.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물 재료로서 다룰 수 있는 소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나무 네. 또는 식물이라는 단어로 국한될 것 같고요. 음. 그 내용들에 관련된 어떤 조합에 대한 배식 원리라든지 개개 수목에 관련된 특징을 생리적인 부분이나 생태적인 부분의 특징을 묻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 이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셨던 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학명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어요. 제시되어 있는 수목에. 그 학명으로 문제들이 구성이 돼서 출제가 돼서 수험생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네.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외부에서도 많이 지적들 해주시고 현재 출제를 하고 있는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한국 국명으로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개개 수목에 관련된 특징은 좀 어려워요. 언제 꽃이 피고 네. 언제 단풍이 떨어지고 잎은 삐침이 있는지 잎의 엽선은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공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조경에서 가장 조경다운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준비를 하시는데 조금 생리적인 부분이나 내용에 대한 기본 특징을 숙지를 해서 메모를 한다라고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임에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름조차 외우기가 힘든데 그 이름의 예. 특성이나 뭐 성격, 맞습니다. 특징 같은 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어려울 수밖에 설계할 때 예. 수목이 그렇게 사용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지식입니다. 자, 역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수목의 식물학적 분류 중 침엽수로 분류되는 것은 수목을 식물학적으로 분류를 외형적으로 분류를 할 때 잎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렵수라고 해서 잎이 좀 넓은 예. 수종과 침엽수라고 해서 소나무처럼 빼쭉한 수종들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호랑가시나무는 잎이 좀 빼쭉해요. 네. 끝에가 네. 끝에만. 근데 전체적인 성상은 손바닥처럼 이렇게 넓은 형태. 그럼 아니고. 예, 탱자나무도 잎이 넓습니다. 단 가시가 주변에 줄기 안에 가시가 조금 있어요. 예. 그리고 회양목은 어디서 많이 보이시냐면 가로수 밑에 네. 약간 이렇게 좁쌀만하게 잎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사시사철 푸르게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무릎 아래 정도 높이. 이렇게 막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건지 알 그것도 것 같아요. 화렵으로 분류를 하고요. 아, 은행나무도 화렵입니다. 네. 외관상으로는. 네. 외관성을 넓잖아요, 예. 이게. 근데 이게 태화돼서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는 침엽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요. 예, 요건 상식적인 내용이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숙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침엽수다 정도는 아시면 어디 가서 나무 좀 아는구나라고 이야기를 들으시겠죠. 당장 아는 척 하겠습니다. 예. 은행나무는 퇴화가 돼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작은 거지 원래 침엽수래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거 배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조경 시공 구조학이에요.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경 시공 구조는 시공하고 어떤 재료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이 복합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시공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공사 준비서부터 토양이라든지 측량, 어떤 건설 장비의 운영 또는 이제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총망라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목재, 콘크리트,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개별 특성들 또는 활용, 이용, 분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녹아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네. 실제로 이제 시공 쪽에서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체감을 할 때는 그 조경 시공 구조학에서 구조역학에 관련된 계산 문제 또는 이제 물량을 산출한다거나 하는 부분 또는 이제 어떤 소요량이라든지 또는 인건비를 산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이 함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아마 요 숙녀분들이 네. 남자분들보다는 숙녀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들으면서 계산 문제 딱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 어렵겠구나 했는데 또 예. 공대에 나오거나 또 예, 수에 맞습니다. 능한 분들은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필기 과목은요. 조경 관리론이거든요. 어떤 과목인가요? 조경 관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운영 관리라고 해서 어떻게 돈을 편성을 할 거고 시간을 소요를 할 거고 자재를 넣어줄 거고 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관련된 관리를 하는 내용하고요. 생물 재료에 관련된 식물 관리, 네. 무생물 재료에 관련된 시설물 관리, 기초 관리 형태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주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의 이용자 관리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시험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주로 관리학에서 이제 출제 빈도로 따져본다면 식물 관리,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운영 관리하고 이용 관리 쪽의 빈도가 앞쪽서부터 많이 나가는 정도. 아,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요. 일단 식물, 그다음 시설물 예산 운영 및 프로세스에 관한 게 이제 앞에가 많이 비중이 나가는 거죠. 큰 거죠. 식물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조경기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조경 설계 및 시공 실무로 작업형으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총 5시간 정도예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이 좀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치지 않을까요? 적산이 2시간, 뭐 설계가 3시간을 적용해 총 5시간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적산은 보통 7에서 8문제, 약 40점이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산 문제 풀이 과정을 보면은 노무비 산출이라든가 공정표, 측량, 장비의 운반량, 이리다케바 작성 다양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 적산과 도면을 모두 응시를 해야 한다. 네. 어떤 분은 이 설계 도면이 미비됐다 그래서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미완성된 상태라도 채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 도면까지 적산까지 다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산 40점 중에서 합격하려면은 네. 한 20점도 이상, 반 이상은. 예, 반 이상은 합격해야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면은 보통 2매에서 3매, 3매가 요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매라도 미완성이 되면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3매를 제한된 시간 내에 꼭 하셔야 되고요. 특히 수험생이 주의할 것은 이 법례표가 수목 수량표라든가 물량 산출금과 총괄표가 작성하지 않으면은 실격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이런 점을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팁을 드린다면은 뭐 아까 설명했듯이 1에서 3회차 3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주로 보면은 1회차는 신규 문제가 기출 문제가 아닌 신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다른 이해의 분야도 이슈되는 분야도 공부할 필요성이 있고요. 2, 3회는 뭐 기출 문제, 과거에 났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게 되면은 뭐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도는 그 시간과의 싸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3장이더라 하더라도 배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등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 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쪽일수록 배점 자체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 배점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맞으면 점수, 틀리면 0점이 아니라 네. 단계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좀 어리석은 내용인 것 같고, 네. 최대한 구현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본다라고 하면 정밀도 특정이 아닌 개념 평가에 관련된 직종이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싶고요. 실기 관련된 쪽에서 적삼 내용들도 말씀하신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점 정도를 맞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대다수 나오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내용의 수치라든지 조건들이 조금 바뀌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지까지 나와에서 출제돼 있던 내용들의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시면 아마 쉽게 취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응시하시는 분들이 아예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응시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모범 답안은 있지만 정답은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개념을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풀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기사 시험 과목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또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궁금증 추려서 또 마련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자격증 고민 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자격증 직접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 세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분은 이제 실기가 작업형이라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데 출제 수준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질문 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좀 넓은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작업형은 큰 틀에서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단 유행을 타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지금 같은 경우는 신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생태 쪽, 네. 생태에 관련된 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홍수도나고 하면 저류지라든지 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의 문제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규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고 나가던 방식의 기출 문제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한 번을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접하시기보단 네.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크게 난이도에서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준비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또 기출 문제 안에서 좀 나오는 경향이 예.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만 꼼꼼히 들여다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격증 고민상담소에서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토대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Q&A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온 질문들 쏙쏙 뽑아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격증 고민상담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조경기사 취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합격을 위한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오답 노트와 이 서머리들을 작성을 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은 기출 문제에 좀 충실하게 되면은 좀 합격 지름기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사자성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 두 단어 있습니다. 뭔가요? 소탐대실, 예. 취사선택. 아, 좋은 말입니다. 예. 많은 걸 얻으려고 준비하시다가 한 번에 쪼로록 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취사선택이라는 단어는 전략적인 목표를 정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단어인 것 예. 같아요. 안 되는 걸 노력을 100시간을 해서 수준을 올리는 것보단 접근하기 쉽고 학습하기 쉬운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쪽은 상위 80점 정도. 네. 못 나오는 점수는 꽈락 제도가 있기 때문에 40점 이상만 맞는 형태대로 예. 해서 안배를 하신다 그러면 노멀하게 그냥 평준화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거는 아까 신 의원님 얘기해 주신 기출 문제를 토대로 평가를 해보시면 나에게 안 맞는 과목이 무엇이다 라는 게 딱 나오시거든요. 네.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고 기출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출문제는 반드시 최근 거부터 풀어보셔야 된다는 네. 부분도 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실질적인 조언까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과목을 공부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조경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점점 생활소득이 높아지고 또 도심화가 심해지면서 웰빙에 대한 관심 점차 계속되고 있죠. 자, 도심의 신축 건물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휴식 공간이나 또 여유 공간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조경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활 공간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또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수행하는 조경기사, 굉장히 멋지고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데요. 조경기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고요. 자격증에 도전해서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자격증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